경기도 양주시 황방마을에는 조소왕 기념관이 있습니다. 함양조씨 대대로 살던 마을인데 조소왕을 비롯해 7남매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7남매 중 6형제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功로로 독립유공자 수훈을 받았습니다. 조소왕은 왜 건국의 기획자로 불리우며 그 가족들은 어떻게 건국에 많이 참여했을까요? 조소왕은 1887년 7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맏형인 용하는 대한제국 시절 독일 주차 한국 참사관에 이어 1916년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여 박용만과 함께 대조선 독립단의 총단장을 맡아 이영만리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조부님의 형제가 7남매입니다. 7남매인데 큰할아버지는 이제 조용화, 대한제국 시절에 독일 주재 공사관을 역임했던 최초의 외교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아우가 조소왕, 본명은 조용훈이고요. 소왕은 이제 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가 조용주, 또 조용한, 조용재, 조용진, 조시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화 이 할아버지는 이제 독립장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조소왕 이 할아버지께서는 늦게 훈을 받았습니다. 복권이 늦게 돼가지고 1989년에 최고훈장인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3분이 사진이 빠졌는데요. 이제 그 분까지 합쳐서 총 14분이 3대가 독립운동을 한 가문입니다. 둘째 소왕의 본명은 용훈인데 17세 성균관 학생 시절에 을사늑약에 격분하여 국제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마친 조소왕은 1913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신교식, 신채호 등이 주도한 동제사에 참여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융희 왕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간의 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음이라.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마지막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무슨 까닭인가. 이어 조소왕은 독립군 부대들이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만주를 찾아갑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이었던 여준이 조직한 대항독립일군부에서 1919년 2월 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신채호, 김좌진 등 39명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이 선언서는 3.1 독립선언문에 영향을 끼친 최초의 독립선언서로 평가됩니다. 슬프도다. 일본 쪽발이들의 임진일의 반도에서의 저각은 만세에 감추지 못하며 갑오 이후 대륙에서의 작죄는 만국에 허용치 못할 바이다. 독립군아 일제히 봉기하라. 독립군은 천지를 휩쓸라. 만주 길림에서 독립운동자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독립선언서가 바로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그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분은 육당 최남선이라고 하는 분이고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분은 춘원 이광수입니다. 바로 이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분이 조소왕 선생입니다. 요 3대 독립선언서가 내용 성격이 좀 달라요. 요 3.1 독립선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지만 대한독립선언서는 독립군아 일어나라. 우리가 독립군이 일본과 싸워서 혈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왕 선생은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또 바로 상해에 가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독립국을 건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3.1운동 직후 조소왕 선생은 상하이로 돌아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 일에 참여합니다. 이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오늘날의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의 조직과 임시헌장,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거주, 이전, 신체와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임시정부 수립 후 조서왕은 2년간 유럽 지역을 순방하는데 그의 주 목적은 스위스에서 36개국 대표가 모여 열린 국제사회당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규식과 그의 노력으로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연맹에 제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상하이 임시정부로 돌아와 외무총장과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1930년 안창호, 김구와 함께 한국 독립당을 창당합니다. 이곳에서 조소왕은 당이 지향하는 당위와 당강을 만드는데 정치균 등, 경제균 등, 교육균 등을 지향하는 삼균주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균주의는 무엇이며 대한민국 건설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가 독립이 돼서 독립국가가 됐을 때 어떠한 국가를 건설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이론을 창안했던 분은 유일하게 조소왕 선생이셨습니다. 조소왕 선생은 우리가 독립이 되면 민족 구성원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건설한다. 어떻게 하면 민족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그래서 그것을 정치, 경제, 교육 이 세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민족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안하셨죠. 그게 바로 삼균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그래서 삼균주의 그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에 선임된 조서왕은 독립운동 방략을 저술하여 향후 건립될 대한민국의 기본계획과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1940년 11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1.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된 말과 글과 국토와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된 민족 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이다. 2.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이는 사회 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의 공리이다. 건국강령은 독립 이후 건설할 국가의 정체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940년 9월 17일 조직된 한국광복군에도 조서왕의 삼균주의를 기본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한국광복군은 한중연합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계속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극동 및 아시아 인민 중에서 자유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조서왕의 형제들과 부인 조카들도 적극 도왔습니다. 셋째 조용주는 국내에서 안재홍 등과 함께 비밀결사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을 조직해 재정 지원을 맡았습니다. 넷째 동생 조용한 역시 임시정부에 참여해 독립자금 모집을 위해 형님을 돕다가 병사했습니다. 다섯째인 조용재 여사는 상하이에서 한국혁명여성동맹과 애국 부인의 활동을 하며 임시정부를 도왔습니다. 막내인 조시원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한국독립당 활동과 광복군 창설에 참여하여 활약하였습니다. 저희는 3대가 수왕 할아버지의 그 유언처럼 또 유지처럼 대한독립선언서도 났지만 일가를 희생해라. 그래서 일가를 희생한 그런 집안이 아닌가. 그래서
그 본보기를 실천을 하시고 그런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다가 납북되셔서 이제 생사할 길이 없는데 어찌됐든 1958년도에 납북돼서 돌아가셨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북에 지금 애국열사능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요 바로 뒤에 선산에 가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소왕의 장남 조시재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광복군 창설대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차남인 조인재 역시 서한의 광복군 총사령부에 참여하여 참모중령 인사과장과 제1지대 간부로 활약했습니다. 조시원과 부인 이순승, 장녀인 조순옥도 한국 광복군에 입대해 총사령부에서 항일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조순옥의 남편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춘생으로 역시 광복군 총사령부와 제2지대 구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소왕과 가족 일행은 1945년 12월 개인 자격으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곧 외세의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서야 했습니다. 또 1948년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막으려 김구와 함께 평양 남북협상에 참가하였지만 소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삼균주의를 실행할 사회당을 조직해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전국 최고 득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6.25 전쟁이 터져 납북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서도 한반도 중립화와 평화통일운동을 벌인 조소왕은 1958년 9월 세상을 떠났고 평양 애국지사 묘역에 묻혔습니다. 현재 경기도 양주시 기념관 뒷산에는 그의 초음묘가 세워져 있습니다. 7남매가 2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가난 없이 정의롭고 균등한 통일 한국의 대들보를 만들고자 했던 조소왕과 그의 가족들에게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나라에 대한 자조와 비난이 난무하는 오늘날 조소왕 선생 일가의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광복하오리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의 몸을 불에 태워 죽여 주시오. 대한독립 만세, 민주정부 만세.